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8월 미국의 옵션 만기가 되게 돼요. 이미 저번 주 목요일 날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 일날 공개 방송 때 오늘서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미국의 옵션 만기 파생시장 변동성 구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변동성 주간이 되게 됩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 어떻게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방향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파란 선으로 나타낸 인플레이션율 자체, 유동성 자체가 증가되는 기간에는 주식시장은 추세적인 이와 같은 대세 상승을 만들어 왔어요. 현재도 인플레이션율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상승세였었고, 이와 같은 침체세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경제지표를 산출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 에너지 부문 중에 국제유가가 4월에 국제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에 나타나는 침체가 반영되면서 이와 같이 침체가 나타났지, 유동성 자체는 지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환경 속 경제가 부분 재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의 통화유통 속도는 떨어지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미국의 7월에 발표된 인플레이션율도 5월을 저점으로 6월, 7월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어떤 나라가 됐던 유럽만 빼고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의 개선세가 나타나게 된다. 근데 7월이 1%예요. 설비 투자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2% 이상의 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누적돼야지 돼요. 즉 설비 투자에 투자할 시점이 아니다. 재테크 관점에서 설비 투자에 투자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좀 더 이제 좁은 시야로 변동성을 보게 되면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반대로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중 하나가 미달러 선물 가격이에요. 3월에 주식시장과 주요 금융상품들이 폭락을 나타내게 될 때 이와 같은 하방 풀베팅 전에는 상방 풀베팅이 진행됐어요.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상방 풀베팅, 2020년 3월 20일까지 하방 풀베팅, 상방 하방 풀베팅을 통해서 수익률을 근사하게 만들었다면 결국 얘를 돈으로 환전해야 돼요.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급등하게 된다면 수익이 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연동해서 미달러 선물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3월에는 너무 과하게 건드렸죠. 세계의 물물 교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지금은 미 달러가 되게 돼요. 그리고 미 달러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유일한 절대 반지를 낀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예요. 이 절대 반지를 끼게 되면 사람이 좀 독하게 변하더라고요. 독하게 변했어요. 너 미달러 선물 건드렸어? 3월 23일 날 왔다. 무제한으로 퍼부어 버릴 것이요. 어떻게 되나 보자. 3월 25일 공개 방송 때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향후 미달러 가치가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석했고, 그것을 공유를 했고, 이와 같은 당연한 얘기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보시라. 저희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미리 분석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그러한 분석 결과가 어떠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속에서 뭔가 중요한 법칙을 찾는 것은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18세기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 결론은 50대 50 반반의 확률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화가가 되지 못할 그림 실력으로 가격 차트에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선들을 그려보지만 결국은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이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상승하는 이 폭이 줄어들게 됐어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7월이죠. 7월에서부터 6월에 하한 수준을 이탈한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얘가 상승하는 기간에 주식시장 및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있다. 사케다와 이츠니 쌈천이야, 쌈천.
사케다 대가가 이제 일본의 기술적 분석대가 중에 한 명인데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같이 접목하기 매우 좋은 그러한 기술적 분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계의 냇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냇물의 병목을 넘어설 때 매수의 관점이문이다. 단기 하락 추세가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된다. 미달러 선물 가격 7월에 그냥 맥없이 빠졌다.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도 크게 반등할 수 있다. 반등하려면 그냥 반등하는가? 아니죠. 3천을 만들어야 되죠. 세 번째 냇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세 번째 냇물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사케다 대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얘가 병목을 넘어서야지 세 번째 냇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얘도 응용 패턴이 존재를 해요. 반드시 이렇게 세 개냐? 아닌 경우도 존재를 해요. 얘는 지켜봐야지 된다.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껄쩍지근하게 세 번째 냇물 모양 비스무리한 게 만들어지고 있다. 즉 3월 20일서부터 지속되어 온 반등 국면이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이 준비되고 있다. 얘만 분석하고 여기에다가 기술적 분석을 갖다 접목한다. 맞지가 않죠.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얘가 과연 맞는 것인가. 검증 중에 여러 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나를 또 추가로 보게 되면 채권가격지수 얘가 급등하던 기간 주식시장과 주요 금융상품들은 급락을 나타냈다. 급등은 이 박스권을 뚫고서는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다. 사케다 3천에 세 번째 냇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얘는 여기 있다.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저게 넘어서게 되면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온다고 내가 2020년 3월서부터 말했잖아. 인버스 2배수 사라고 말했잖아. 5월에도 내가 인버스 2배수 사라고 말했지. 그 시절이 왔다 봐. 얘도 이제 와서 딴 말 하다가 이제 와서 내가 분석한 대로 말하잖아. 이거 봐라. 내가 이 시기를 기다려왔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격 차트에다가 어떠한 보조지표를 띄워도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일본식 캔들 패턴, 캔들 차트에다가 엘리어트 파동을 갖다가 낀다? 맞지가 않아요. 얘 왔다.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 중 하나는 여기 있다. 3월에 왜 폭락이 나타난 줄 아세요? 여기 있어요. 파란 선이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에요.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유로화 유동성 증가 속도를 앞설 때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은 이와 같이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미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증가가 되게 되니 미국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기가 진행이 되게 돼요. 파란 선 올라가면 빨간 선 올라가. 파란 선 올라가면 빨간 선 올라가. 파란 선 내려가는데 빨간 선 왜 올라가? 폭락이지. 얘가 3월 폭락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3월서부터 인버스 2배수 사라고 말했지. 마지막 상승 C파가 연정되는 중이라고 내가 말했지. 얘도 지금 와서 이제 조정이 나온대잖아. 3월과 같은 폭락, 상승이 길었으니 3월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폭락이 나오게 될 거야. 인버스사 전액 현금화해. 뭐하라고 그래요? 직접 눈으로 보면 돼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뭔가 내공은 있는 것 같은데 어렵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보면 돼요. 눈으로만 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본인이 아는 기술적 분석을 갖다가 얘를 또 연결을 해갖고 유료 과정에서 본인의 유료 과정에서 팔아먹을래니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끄고 눈으로 보면 돼요. 왜 시각 자료를 제공합니까?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사냥을 주로 하던 우리의 선조들은 두뇌 용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시각 정보예요. 시각 정보. 시각 정보. 눈으로 보면 돼요. 파란 선 올라가. 어땠어요?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아무런 고민할 필요도 없이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알 수 있게 된 건 좀 조만간 하방 변동성이 나오는데 3월 같은 폭락이 아니구나.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 것은 코스피 3천 넘어간다. 레버리지 살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이것을 가져다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방송, 공개 방송의 내용을 가졌다가 증권 방송에 나가서 말해야지. 신문에다가 투고를 해야지. 내 블로그에다 분석글로 써야지. 유료 과정 카카오톡 유료방에다가 얘를 뿌려야지.
여기 자기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안 됐을 뿐이 없고 이야기가 복잡해질 뿐이 없죠. 그러한 목적이 없다면 저희가 이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눈으로 파란 선 올라갔을 때 빨간 선이 어떻게 되는지 봤다면 이것을 이해를 하는데 이해할 필요도 없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렵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는 얘기예요. 이와 같다. 그래서 종합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현재까지 반등 국면이 지속 진행되어져 왔는데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이 준비되고 있다. 코스피가 3,000 넘어가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는 것도 아니요. 3월 수준을 넘어서는 폭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버스 2배에서 C파가 연정되다가 지금 폭락이 나타난 시점도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 눈으로 봤으면 확인을 했다면 끝이다.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도 교차 검증 눈으로 다 했다. 검수조사를 다 마쳤다. 그런데 이것이 낯설다, 어렵다, 난해하다. 상업적 목적으로 가져다가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눈으로 봤는데 이해를 못할 리가 없겠죠. 여기서 2부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 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 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